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주택수에 포함돼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사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 2021년도 2월 달에 그 분양권을 취득해요. 그리고 2021년도 5월 달에 그 주택을 취득했네요. 그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당시에 6억이었어요, 6억. 6억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기본세율 그렇게 적용했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법이 좀 바뀌어요. 이 분양권이라는 게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이제 법이 바뀌는데, 그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이제 요 비주택을 2023년도 7월 달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2년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보이죠. 근데 양도할 때 당시 9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거는 그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 비과세가 안 되냐? 이 첫 번째 그 2021년도 2월 달에 그 분양권을 그 취득한 이 내용이 그 법이 2021년도 1월 달에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라는 게 그 주택수에 포함되는 그 내용은 지방세법에 나옵니다. 지방세법. 본문에 들어서 보면 자, 그 분양권에 대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주택수 판단 범위라는 게 있는데 13조 3항입니다. 13조 3. 13조의 3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호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대별 소유 주택수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보면 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분양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기로 선정된 지위. 요 선정된 지위라는 게 뭐냐?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도 그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 뜻인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하 2조에서 주택 분양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 해당하는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는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 본조 신설이 2020년 8월 12일이에요. 근데 요 13조 3이 요 13조 3이 여기 지금 현재 부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 쭉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그렇죠. 13조 3부터 4호까지는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 분양권 및 오피스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한다. 근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당국에서 봤을 때는 지금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주택 분양권을 매수, 그러니까 취득한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수 산정 방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주택수 산정 방법. 자, 여기 보면은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3조 2 이런 거 주택수 중과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거나 3호를 적용할 때 1세대 주택의 현재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고 1세대가 공유주택한 주택. 자,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에 주택 분양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택 분양권.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택수, 세대별 주택수 산정한다. 이게 이제 28조 4에 해당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론은 주택수 산정한다 이 얘기인 거고.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게 뭐냐? 분양권을 찾아보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법이 나와요. 자, 소득세법을 좀 검색을 해보면 88조가 나오는데 소득세법에 나옵니다. 소득세법 본문 88조를 쭉 보다 보면
양도의 정의 중에서 쭉 밑에 10,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분양권이란 주택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일단 분양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행령은 무엇이냐? 이 주택법에 의해서 나오는 이 법률 얘기하는데, 뭐 건축물, 공공주택, 뭐 쭉 이렇게 나오죠. 이 해당하는 법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법이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게 이제 법이 바뀐 게 언제냐면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보고해야 될 게, 오피스텔은 이게 이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제 주택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는 시점에 주택인지, 업무용인지, 이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죠.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 시점에 주택인지 아닌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 6억에 이제 비주택을 6억에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9억에 이제 팔더라도 양도차익 3억에 대해서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잠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그러면 세금을 또 얼마 내는지 이게 또 궁금하죠. 자, 이제 본 사례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인데 지금 2년 보유를 했어요. 그리고 6억에 샀다가 9억에 팔았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6억에 샀대요. 자, 6억에 샀대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 9억에 팔았대요. 9억에. 뭐 세금하고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2년 정도 됐고, 비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이 없죠, 이렇게. 당연히 세금이 없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고, 2021년도 2월 달에 분양권을 샀단 말이죠. 그럼 주택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2주택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이 무려 1억 원이나 나옵니다. 1억 원.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모르고 이제 비과세 적용을 할 때 제로지만 비과세 적용이 안 됐다 그러면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택 취득 당시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분양권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반대 해석으로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근데 분양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다. 보통 아파트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방금 해당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비주택의 경우에는 6억에 샀다가 9억에 팔아도 양도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나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을 때 거주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도 1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담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그 양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세대가 5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그 5주택인데 세금을 기본 세금만 냅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그 실제 사례였거든요. 그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분이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본인의 분양권의 그 아파트 취득세가 과연 얼마가 될지에 대한 그 계산을 해드리는 사례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다음에 1세대 5주택입니다. 5주택. 내용이 좀 재밌어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